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30주년 권역별 정책토론회 특별대담 진행을 맡은 김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광주광역시, 전북 특별자치도, 전라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부활하고 올해로 꼭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까 인사 말씀에서 유정복 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합니다. 오랫동안 고착화된 중앙 집권형 구조, 그로 인해서 지역 불균형 발전, 지방 소멸 위기,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해 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사회 주체들이 아이디어와 힘을 모아서 이제는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대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나간 30년의 지방자치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의 지방자치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새 정부, 국민 주권정부라고 하는데요. 국민 주권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지방 분권 추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대담을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중앙과 지방, 정치와 행정 모든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탁월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십니다. 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 감사를 맡고 계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 대담에 앞서서 시도지사 협의회장님 그리고 시장님 모두 발언을 먼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 모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반갑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런 대담이 의례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를 어떻게 성숙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이 행복하고 국가가 발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경험의 법칙, 그 과정에서 주로 생각해왔던 것들, 또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와의 역사와 함께 해온 인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30년 전 1995년도에 첫 이제 민선군수 시대 때 제가 민선군수로 당선돼서 지금까지 쭉 지방자치 또 중앙정부에서 함께 일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적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살아온 과정에서 무엇이 우리가 잘못됐고 이걸 고쳐야만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유정복 회장님은 스스로 지방자치의 산 증인이라고 하신 말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김포군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김포군수와 시장, 국회의원 3번, 장관 2번, 그리고 현재 2번째 인천시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우리 강기정 시장님 오늘 광주에서 이런 행사를 해주시게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이렇게 광주에서 호남권 토론을 열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이 지방자치 30년
DJ와 YS의 투쟁의 역사가 지방자치 30년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은 단식으로부터 시작했고 여전히 어쩌면 집중화되어 있는 불균형 발전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토나 정책이나 정치의 투쟁으로 계속되는 것이 지금의 30년 역사이고 어쩌면 당분간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30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제도도 여러 가지 법도 바꾸고 또 해봤지만은 또 물론 이제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역의 균형 발전, 지역의 청년들이 왜 떠나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과제를 떠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30년이 되는 지금 또 이재명 정부가 새 정부로 출발하는 지금 정말로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과정에 많은 얘기들이 허심탄회하게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방자치 역사가 쓰여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진정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시는데 저희도 함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문을 제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월 4일인가요? 아직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 두 분의 총론적인 기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서 이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거고요.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정책 과제는 땡땡땡이다. 회장님, 땡땡땡 어떤 겁니까? 저는 새 정부가 중점을 둬야 될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죠. 현재 민생 경제 회복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사회적 현상을 다 문제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문제 등등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 급한 게 전 분권과 통합이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통합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6번째 강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국민들의 그 소위 말하면 행복 지수는 낮고 또 국민들의 갈등 지수는 매우 높은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통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더구나 정치 이념적 갈등 이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우리가 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선이고 이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분권입니다. 중앙정부, 대통령, 국회가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 구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저는 분권과 통합과 분권이 이 시대에 우선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될 그런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통합, 분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뉘앙스가 반대되는 뉘앙스가 있기도 한데 그 통합과 분권이 연결되는 그 부분의 인사이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강기정 시장님,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 과제는 땡땡땡이다. 이제 통합과 분권 오늘의 주제로 보면 분권 쪽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 G7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가서 대한민국은 이상 없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새로 출발할 수 있다. 준비되어 있다. 이제 계엄령 같은 거 없다. 이런 걸 선언한 자리였고요. 이제는 코스피도 지금 3,500을 찍고 있고 어떻든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열어 제껴야 될 것 같은데 답답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장판을 어디로부터 제껴 열 건가를 결단하는 자리가 이 정부의 시작이어야 될 건데 일단은 이재명 정부는 그것을 AI 산업을 통해서 열어보겠다라고 방향은 잡은 것 같아요. 그건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가 AI 이 중심 도시를 목표로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오는 입장에서 AI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좀 열어보겠다. AI로 상징된 첨단 이 산업에 대해서 분명히 이 방향을 잡고 있는 건 참 잘한 것 같다. 저는 그런 부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네, 네. 두 말씀 잘 들었고요.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최우선 기대. 우리 회장님께서는 통합과 분권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우리 강 시장님께서는 성장판을 열어야 된다.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 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자치 30주년,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는데 이 지나간 지방자치 30주년의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뭐 제도적 기반을 포함해서 회장님 30주년 한 평가를 해주시죠. 저는 30년의 지방자치를 실시해오는 과정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성과가 있었다,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경우는 지방자치를 하지 않은 경우하고 비교해 볼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바로 말 그대로 지방정부를 모두 중앙정부가 아주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했습니다. 지금의 예산 심의, 조례 제정 그리고 모든 생활을 다 지방정부는 내무부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체제였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뽑은 시의원, 도의원들이 바로 우리의 살림을 책임지고 한다는 이 제도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잘못들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 해보니까 이거 뭐 부작용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고 문제점도 많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민주주의를 부정해야 돼요. 국회가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국회 없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 없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고 다만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하히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지방정부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 권력 구조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적인 국가 운영 대개조가 전제돼야만이 이 문제가 풀려가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30년간 저는 성과가 있었고 이제 문제는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된 성숙한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우리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어서 회장님한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실제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그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한계점 일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뭐 무늬만 지방자치다 이렇게 혹독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30년 전에 관선 시대 때 제가 군수구청장을 했어요. 임명직 때. 그리고 그 당시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하고 지방정부에서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생생하게 비교하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제도가 분명히 지방자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아직도 통제하고 지배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그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도나 정책이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률이나 또 어떤 행정 행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기초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이것을 풀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문화예요. 중앙집권적 문화고 또 중앙정부, 국회
이런 중앙 중심의 권력 구조가 갖고 있는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우월적 지위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바로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중앙지방협력개입법에 의하면 중앙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등한 관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상하 우월적 관계가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에 존재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우월한 지위에서 지방정부를 보는 이 시각이 바뀌지 않고는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그것이 행정 행태가 만연이 되어 있다. 중앙정부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국회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구조를 깨지 않고는 더 나은 성숙한 지방자치로 가기가 어렵다. 이것이 저희 진단입니다. 네, 지방과 중앙의 관계 재정립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시장님도 아까 제가 유정복 회장님의 이 화려한 이력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도 만만치 않으세요. 이력이 중앙 수준에서는 국회의원 3번 하셨고요,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경험하셨고 2022년부터 광주시장을 맡고 계십니다. 역시 지방자치를 현장에서 지금 이제 수행해 오셨는데 아까 그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한계 어떤 게 있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시면 말씀 주시죠. 결국은 만약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먼저 하고 국회의원을 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먼저 하고 청와대 근무를 했다면 법을 만들 때 좀 달리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만들었던 법 중에 기초노령연금법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하고 제정법으로 2006년에 제정을 했었는데, 기초노령연금법.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기초연금법이라 해서 예. 고령 노인이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최고 30여만 원을 드리는 용돈연금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이 지방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 경험이 좀 더 풍부했으면 국비 중심으로 이 법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비 매칭을 뭐 6대 3대 1 뭐 이런 식으로 기초단체, 광역단체, 국회, 정부 돈 이렇게 매칭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중앙정부가 행안부는 조직, 사람을 통해서 지자체를 통제하고 있고, 기재부는 돈, 재정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통제하고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 30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시험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것 하나 하려면 법이 문제고, 조례 개정하려면 법이 문제고, 조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법에 위임받지 못하는 조례고, 또 어떤 사업 하나 하려면 정부로부터 사정해서 예산 따와야 되고, 또 정부의 공모해서 거기에서 정부로부터 검증 절차를 끝내야만 할 수 있고, 왜 이런 반쪽짜리 지방자치가 계속 돼야 되는가에 대한 자괴감이랄까, 이런 걸 절실히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권의 문제와 관련돼, 자치와 분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그동안 좋은 일이 많았죠. 뭐 마을 운동가도 생기고 주민자치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모든 일을 시의회, 구의회, 또 군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단체장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이런 자치권이 점점 넓어가고 인식이 넓어가는 좋은 일이 많았으나, 이제 헌법사항으로 좀 다시 되돌아가서 헌법이 좀 바뀌면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제가 우리 민주당의 당원이니까 월 100만 원씩 당비를 냅니다. 그럼 상당히 제가 당원 중에 고급 당원입니다. 그런데 이 고급 당원, 상당히 돈을 내는 당원인데도 또 그래도 광주 140만 시장인데도 정책을 이야기할 때가 별로 없어요. 물론 민주당, 국민의힘 당에는 뭐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또 정부도 시도, 중앙지방협의회라는 통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푼 줍쇼예요. 사정하는 것이에요. 좀 봐주시오. 뭐 거지처럼 맨날 좀 봐주시오. 잘 좀 해주시오. 이거 반복되니까 도대체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통도 안 쓰고 권위도 없고 이런 일이 반복되더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 분권 개헌을 통해서 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제가 국회 때도 제가 행안부하고 기재부는 좀 역할을 달리해야 되겠다. 행안부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행안부는 옛날처럼 총무부 정도로 가서 사람 관리한 정도로 좀 가고 기재부도 예타 권한이나 이런 것 좀 없애고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망하면 그 광주시장 강기정에게 망하도록 하고 잘하면 그 사람이 그 공을 얻어서 또 한 번 하든지 이렇게 권한을 주면 할 건데 계속 중앙정부는 의심하고 잘못할 것 같으니까 통제하고 도덕적 해이 있을 것 같으니까 또 감시하고 이게 반복적인 이거 끝내야 됩니다. 애로점입니다. 해결도 안 되겠지만은 알겠습니다. 이 중앙 정부라는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분노가 이게 섞여 있는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두 분의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 어려움은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한 경험을 지금까지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강기정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총론적으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새 정부의 그 동안의 대선에서 나왔던 그 지역과 관련한 공약, 정책 공약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지방 이 공약을 살펴보면은 지방 정부의 권한이나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약에 보면은 근데 다소 추상적이고 제한적인 측면이 없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인데 유정부 회장님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지방 정부에 대한 지방자치에 대한 공약이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미약했어요,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로 업무를 보니까 제대로 이제 반영이 돼서 앞으로 국정이 운영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공약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강기정 시장님께서 지금 행안부 폐지론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행안부 장관을 한 사람인데 행안부 폐지 수준으로 혁신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이번에 대선에 나갔었잖아요. 주장을 했습니다.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교육부를 폐지 수준으로 혁신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기획재정부, 옛날에 경제기획원, 그다음에 지금 행안부, 내무부, 또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오늘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개발 만능 시대고 중앙정부가 그야말로 강력한 권한을 갖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그런 문화 시대에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예산, 보조금, 교부세, 그다음에 조직, 인사, 교육부가 대학 선발 시험권 이런 거 갖고 권한 행사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 시절이에요. 이제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혁신을 어떻게 이룩해야 되고 세계와 어떻게 경쟁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깔고 이런 게 중심이지 과거처럼 관리하고 감독하고 권한 누리는 시대가 지났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 대개조가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기재부 개혁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후보 시절에. 이 혁신적 변화가 없이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AI 시대에. 이런 대개편이 이루어져야만이 대한민국이 이제 G3 국가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돼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맨 지방자치가 아직 뭐 미성숙되고 뭐 부작용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환경과 틀을 개편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자율권 속에서 스스로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더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다. 이것이 저희 진단입니다. 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이 이미 행정안전부를 폐지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아까 장관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선이 안 됐습니다. 오늘 뭐 이제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예. 강기정 시장님, 아까 유정복 회장님께서는 현재 정부의 대선에서 공약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의 평가와 의견과 함께 앞으로 국정과제에서 뭘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제 광주시의 경험은 저는 이제 대선이 열리자 서울의 여의도에 사무실을 열고 열심히 공약을 개발해서 각 후보들의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광주를 예를 들면 30개를 제안했는데 그 중에 23개를 반영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AI 초거대 컴퓨팅 센터를 광주에 유치하는 문제라든가 또 군공항을 이전시켜서 통합 관문공항을 만드는 문제라든가 또 AI와 모빌리티 신도시 에이모시티라는 새로운 에이모시티를 조성한다거나 등의 여러 가지 공약을 저희들은 성과적으로 반영도 시켰고 이제 그 공약들을 국정 100대 과제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역시 이제 서울에 사무소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틈나는 대로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이야 인천 그 여의도가 가까우니까 뭐 매일 출퇴근도 하실 수 있지만은 저는 특별히 현판도 붙여서 여의도 서울 사무소를 확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역별로 분명히 전략적 산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토론회에서 그런 점은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옆 동네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광주의 AI 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면요.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에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17개 시도에게 수도권은 제했으니까 15개 시도에게 전부 한 가지씩의 예타 면제를 해주겠다. 제출해봐라 라고 했을 때 다른 지역은 뭐 5조짜리 SOC, 철도, 도로, 다리, 뭐 항만 어떤 걸 짓는 것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광주는 1조짜리를 제안했습니다만 결국 4,200억짜리 AI 산업 그 1단계가 예타 면제로 되었습니다. 그때 2020년에 그 예타 면제 사업이 종잣돈, 쌈짓돈이 돼서 그 사업으로 지금 정부의 유일한 데이터 센터,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광주에 착공이 되어서 완공이 되어서 그곳에서 기업들 한 900개의 기업들이 지금 약 2천여 기업들의 과제를 이행하고 있고 또 많은 AI 관련 기업들이 광주에 오기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을 전략적 선택을 할 때는 전략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도 있다. 우리 광주에 당시 SOC가 왜 없었겠습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걸 선택하는 이런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 근데 광주는 AI 전략적 선택이 2020년에 있었다면 그 전에 2000년 밀레니엄 시절을 맞이해서 부산이 신발 산업을 택하고 대구가 섬유 산업을 택할 때 우리 광주는 광 산업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구하고 부산은 지금은 잘 삽니다. 광주보다. 왜냐하면 과거 하도 많이 투자돼 있었기 때문에 중화학공업이나 70년대, 60년대, 80년대 많이 투자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광주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2000년대의 섬유산업, 신발산업보다 광주의 광산업이 지금 훨씬 더 그래도 씨앗들이 미래의 산업, 첨단 산업으로 씨앗이 남아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모든 17개 시도가 자기만의 전략적 산업을 선택할 거고 또 하고 있고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버릴 것도 같이 버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국가의 지방사업으로 집어넣는 이것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일단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균형 발전 체제는 이제 향후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그 동안의 선거 때의 이제 체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5개 권역, 그리고 3개 특별지역, 강속권 이런 게 이른바 5극 3특이라고 하나요? 이 안들이 제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정복 회장님은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17대 국회 때부터 지금의 지방행정 체제 개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지금 시도, 시군구, 읍면동, 거기에 저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가 있는 대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양, 수원, 안양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3 내지 4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체제는 일제 시대 때 100년 전 산물입니다. 이 역시 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지금 이렇게 4계층제로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아날로그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혁신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20년 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체제를 근본적으로 2계층으로 계층 구조 변경을 하고 여기에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전국을 한 5, 60개 광역단체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시군구 체제로 해갖고 비효율성을 걷어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이 체제가 갖고 있는 모순점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건데,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큰 과제입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어차피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여기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권, 또 부울경, 부산을 중심, 울산을 중심으로 한 곳, 대구, 대전, 이런 초광역권에 대한 메가폴리스 개념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만 할 때는 메가폴리스가 아닌 나머지 지역은 거의 소멸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행정 계층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 금방 1, 2년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메가폴리스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큰 과제라 제가 큰 원론적인 문제만 말씀드리고, 또 지역에 다 달라요, 상황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방행정 체제 개편 20년 동안 해주셨는데, 2계층 구조로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이제 생각이신 것 같고, 이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만만치 않게 연구를 해오신 거 아닙니까? 전적으로 유정복 시장님의 고민에 공감하고요, 동감하고, 제가 기억으로 한 5년쯤에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국회의원 시절이었는데, 이 2단계 개편안을 정부 주도로 하려다가 결국 성과를 못 내고 말았는데, 전 여전히 이제 대구 경북이 행정통합, 시도통합을 추진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 행정통합 문제는 2단계로 가는 방향으로 중앙정부가 중심으로 이것은 정리를 좀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개헌 논의 과정에 되면 더 좋겠고요. 대신 그러면 지금 지자체는 뭘 하고 있을 거냐, 그냥 정부가 하도록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메가시티 논의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 공동체, 교통을 연결하는, 교통과 경제를 하나의 건으로 연결하는, 생활권 단위로 묶어 세우는 이런 노력은 좀 해줘야 되겠다. 서울, 경기, 인천은 조금 그렇게 됩니다. 교통은 대광위로 묶여져 있고, 이제 주택 정책도 비슷하게 가는데,
우리 광주, 전남, 전북 5+3이니까 이제 전북은 3 속에 들어가니까 5 속에는 안 들어가니까 광주, 전남만이라도 우선 메가시티를 진행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주, 전남과 전북이 5+3의 행정구역 개편은 아니다 하더라도 함께 메가시티 논의를 좀 해 들어가면서 경제 공동체와 교통 일원화를 좀 연결망을 구축하다가 정부 주도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예. 네, 네. 두 분의 이 의견이 뭐 이게 불일치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이렇게 똑같으셔가지고 토론 논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 지방행정체계 개편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이기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의 사실 이 특별대담의 주제인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우리 지방 분권에 대한 필요성이 사실 오늘 특별 대담의 이제 대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정복 회장님이 뭐 총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까 모두 발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세계 탑6 들어가는 정도로 발전했지만은 왜 국민은 행복하지 않을까? 왜 갈등은 이렇게 높을까? 자살률은 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 1위일까? 많은 정말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독특한 이 문화가 있습니다. 특권 문화, 서열 문화, 그 다음에 중앙 집권 문화, 권위주의 문화 이것이 아직도 너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서울을 특별시라고 합니까? 전 세계 236개의 국가 중에서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평양도 60년대까지 특별시로 했는데 지금은 직할시입니다. 베이징도 직할시고요. 특별시라는 지위를 부여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북한에 특별시가 아니라 특급시가 있습니다. 개성, 남포, 청진, 함흥 뭐 이런 데들 이거는 특별한 경제를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특혜를 주는 그게 특급시예요. 수도라고 해서 특별시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이 이유에는 과거에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시도는 내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관을 갖기 때문에 직할시 이제 도하고 시는 서울시는 총리가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특별시 이런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총리가 서울시를 지도 감독합니까? 영어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까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부지사도 왔다 가셨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뭐 제주 세종 거기다 또 100만 넘는 특례시 제가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대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전북 스페셜 셀프 가버닝 뭐 프로빈스 이런 표현은 전 세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알아내면 우리 특권 문화를 빼버려야 돼요. 서울 시민은 특별 시민이고 나머지 보통 시민입니까? 그러니까 강 시장님 저하고 국회에서 하면서 우리 느끼잖아요. 법이 거의 다 특별법이에요. 법은 만인한테 공통으로 규율하는 것이 법의 기본적인 정신 아닙니까? 특별법이 많이 남발된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의 국민들의 평등권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이 문화가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권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과 국회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자기 게 아니에요. 국민권인데 자기가 한다고 하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서열 문화에 사로잡혀 있어갖고 아까 제가 교육부를 폐지 수준으로 다 혁신해야 된다. 지금 수능 시험 봐갖고 1등부터 50만까지 수능도 줄 세우는 이런 나라가
지금 문제인 겁니다. 이제는 이 특권 문화, 서열주의, 계급 문화 이거 타파해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중앙 집권 문화가 그 산실입니다.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과 지방이 대등관계에 있는 겁니다. 지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쓰고 있어요. 로컬 가버먼트. 서울시도 지방입니다. 서울시 의원이 뭐 지방의원이지 국회의원입니까? 개념의 오류부터가 있는 거예요. 이걸 싹 걷어내는 거는 중앙정부의 그 권한을 이제 정상화시켜갖고 분산시키는, 그래서 개헌이 필요한 겁니다.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딱 2조밖에 없어요. 117조, 118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해야 한다. 이 규정도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그래서 분권을 통해 갖고 개헌을 통해 갖고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고, 중앙집권 문화를 걷어낼 수 있는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회와 이 중앙정치권이 정말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가 성숙되는 길이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단순히 지방 분권의 성숙함을 갖추는 게 지역에만 해당되지 않고 아예 국가 대개조가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 특히 이제 특권 문화 없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 인상 깊었고요. 행정안전부에 이어서 서울시도 특별시를 떼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 서울을 그러면 뭐 서울 스페셜 시티입니까? 시티 오브 서울 이건 돼요. 서울 메트로폴리탄 시티든지 서울 메가폴리스든지 뭐 이거는 메가시티든지 그거엔 개념이 있지만 스페셜을 붙이는 거는 전 세계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국민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지위도 법적으로 다 특별이라는 명칭을 다 빼버려야 돼요. 전 세계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처럼 이건 이름 갖고 지역 명칭 갖고 인심 쓰듯이 하는 이것부터가 타파돼야 되는 거예요. 다 특례시고 특별시고 특별도고 이렇게 갖고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많은 연구하고 현장에서 느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못된 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왜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국민 모두가 다 동일한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간단한 겁니다. 누가 특권의식을 갖는 때, 누가 자기가 상응하는 대우 이상의 대우를 받을 때, 그거는 민주주의가 깨지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지방분권, 성숙한 지방분권의 실현, 총론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분권이라는 것은 정치 제도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그 측면을 이제 강조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0년에 반도체 용인의 SK와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100조, 200조를 투입해서 짓겠다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총량에 걸려서 SK나 삼성이 용인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지으려면 반드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법에 규정하고 있는 걸 풀어줘야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결국 이 용인의 반도체 공장 투자하는 걸 풀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투자가 잘 됐냐? 물론 재고는 있습니다. 아주 느립니다. 왜 느리냐? 용지 문제, 물 문제, 전력 문제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주장을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 주장을 하고 같이 토론을 했었냐면, 왜 삼성과 SK가 용인에 투자하냐? 전남에 가면 땅도 많고 물도 많고 전력도 많고, 저기 지방에 가면 울산이든 포항이든 많고 많은 거, 경북이든 경남이든 많은데 왜 용인에다 투자를 해서 이
법도 새로 규정을 풀고 그래야 되냐라고 논쟁을 했는데 결국 제가 졌습니다. 뭐에 졌냐면 대한민국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하는데 뭐 용인에 성장하면 어떻고 전남에 성장하면 어떠냐라는 이 성장론 때문에 제가 결국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도 어려우니까. 저는 지금 다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이라는 것이 있고 발전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데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 건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의 주제인 분권, 지방 살리기, 균형 발전 이런 주제로 보면 성장을 하는 것은 오케이.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투자하는 전략적 성장을 할 건가 문제에서 이제 시대가 변해서 아리백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광주, 전남, 전북 같은 경우에 에너지 중심 도시를 꿈꾸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점점 더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들이 아리백을 위하여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으로 바닷가 근처라든가 남쪽으로 또 뭐 동남쪽도 괜찮습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울산에 AI 데이터 센터 그 투자 협약식에 참여하면서 지방도 이렇게 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왜 지방에는 삼성이나 SK 계약학과가 없고 왜 지방에는 대규모 투자가 없는지 그거의 없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람이면 사람 일자리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서울로 집중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은 멈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장인데 어떤 성장이냐 지역이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그런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마이크는 안 꺼지네요.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오늘의 이 토론회 대주제 중에 하나가 지역 전략 산업, 지역 특화 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대주제로 있고요. 이후 이 토론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입니다. 강진혁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특화 산업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계점과 함께 대안을 이야기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그런 행정의 산물로 지역의 특성이 무시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얘기 드리려면 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각 부처를 통해서 보조금 주는 거 다 획일적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중앙부처의 각 부서가 존재하기 위한 이유가 보조금 정책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건 사례를 들면은 굉장히 많이 제가 들 수 있어요. 아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획일적인 이 문화를 깨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광주시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 광주에서 AI를 중심으로 한 기반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겠다. 그럼 집중 육성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권한이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같이 협력해갖고 좀 지방정부의 생생한 얘기를 좀 들어주는 이런 문화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회장님 오늘의 말씀 중에 키워드 관통하는 키워드가 문화의 혁신, 문화의 변화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돼가지고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만 짧게 한 30초 이내에서 못다 하신 말씀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네. 우리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해서 진정한 의미의 자치와 분권, 균형 발전의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준비할 거고 정부도 이재명 정부도 새로운 마음으로
분권형 개헌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좀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도. 제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기하는 과정엔 야 유정복이 어떻게 막 부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격한 얘기를 하나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얘기해도 꿈쩍도 않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강력하게 문제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제가 대한민국 시도의사 협의회장으로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 지적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광주도 전남도 전북도 대한민국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분권의 중요성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의 진정 어린 말씀이 저기 중앙에 충분히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새정부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지역분권 추진 방향 특별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대담이 새 정부의 정책에 잘 반영이 돼서 진정한 지방 분권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유정복 회장님, 강기정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